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7일 증시전략센터를 시작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장중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2118포인트까지 올라서기도 했는데요. 10시 반을 넘어서는 하락 반전하기도 하는 등 장 초반 강했던 상승 탄력이 다소 둔화됐습니다. 현재는 다시 5포인트 정도 지난 거래일 대비해서는 올라와 있고요. 2113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가 하락으로 출발한 영향을 받았고요. 또 장중 매수했던 기관이 매도 우위로 외국인들의 순매수 규모가 다소 줄어들었다는 점 등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동시에 같은 시간에 하락 반전했던 코스닥 지수는 아직까지 상승 반전으로 턴을 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자, 오늘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주가 강합니다.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등 일부 종목들은 52주 신고가를 장중에 다시 썼고요. 또 항공주와 해운주가 속해 있는 운수 창고 업종이 비교적 강한 편입니다. 자, 증시전략센터에서는 1부와 2부 시간 모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립니다.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보내주셔야 오늘 실시간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께 책 선물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장에 나와 있는 이슈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박미라 아나운서가 소개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개장과 동시에 최고치를 경신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경제 지표와 실적 호재로 7주간 상승 랠리를 이어갔는데요. 중국의 지급 준비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본격적인 어닝 시즌에 나타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각 코스피 흐름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5포인트 오른 2113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2112포인트로 출발했습니다. 이렇게 자고 나면 연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후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2118포인트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관의 매도와 함께 프로그램 매물이 증가하면서 장중 파란불이 들어오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개인의 매수가 증가하면서 1,200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매수 규모를 줄이며 69억 원 소폭 사들이고 있고요. 장 초반 매수하던 기관이 매도로 돌아서면서 265억 원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승 출발한 코스닥 지수는 장중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1포인트 하락한 534포인트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출발은 538포인트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이후 상승폭을 줄이며 530포인트 중반까지 내려왔는데요. 기관의 매도가 증가하면서 장중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시각 534포인트인 5일 전을 지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개인의 매수가 증가하면서 173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물량을 기관이 매도하고 있고요. 149억 원 매도 우위로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은 관망하면서 12억 원 소폭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소폭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은 1원 60전 하락한 1113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환율은 1114원으로 하락 출발했습니다. 지난 주말 중국이 지급 준비율 인상에 나섰지만 그 영향은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이번 주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 등이 남아있어서 원달러 환율 변동폭은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유로화 반등 소식에 하락 출발했지만 외환당국의 계획 경계감으로 낙폭은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장중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상승세를 보이자 증권주 역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증권이 장중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는데요. 이 시각 0.1% 강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우증권과 현대증권이 1% 이상 나란히 오르고 있고요. 키움증권도 2%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운주 역시 업황 회복 기대감으로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물동량 증가와 함께 운임료가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대상선이 2%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해운과 STS페노션이 3% 이상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흥하해운이 7%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선주가 조선 수주량 예상치를 상회할 것이란 전망에 대거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장 초반 ST조선해양이 52주 신고가 갈아치우면서 6%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한진중공업도 7%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대우조선해양도 3% 이상 오르면서 52주 신고가 갈아치웠습니다. 이어서 철도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철도 관련 전문 생산업체죠. 현대 로템이 브라질에서 고속철 수주를 위해서 현재 생산 기지를 건설한다는 소식에 철도 관련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리노스가 3%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동양강철과 지하이블루도 3%, 4% 이상 오르면서 대부분 종목들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행항공주 살펴보겠습니다. 4분기 예상 웃도는 실적을 발표할 것이란 기대감뿐만 아니라 원화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설 연휴가 임박한 것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항공주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강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행중 하나투어가 1% 이상 오르고 있고요. 모노투어가 4흘째 강세를 보여주면서 장주 52주 신고가 갈아치우기도 했습니다. 세종남호 여행도 2%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1시 구간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예, 오늘 증시전략센터를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 나오셨고요. 엑소원의 육창희 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시장의 이슈를 이야기로 풀어보는 투자 전략 토크 시간입니다. 코스피 2100 시대가 열렸습니다. 본격적인 상승장 도래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죠. 장 초반에 코스피가 2118까지 올랐다가 지금 약간 상승 탄력이 둔화된 상태인데 그래도 2110선이 지지가 됩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빠른 상승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박성일 연구원님, 먼저 좀 여쭤볼게요. 코스피 얼마나 더 오를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또 불안해하면서도 기대감을 떨쳐버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증권사들 지금 목표치가 2,400에서 2,500 사이에 많이 밀집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2,400에서 500까지 가는데 기초적인 펀더멘털이나 수급이 굉장히 양호한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크게 무리는 없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좀 네. 짧은 대답이었어요. 조금 더 물어볼까요? 지난주였죠. 외국인들이 수급 시장에서 비교적 팔았고요, 주식을. 예. 개인들이 좀 받아내는 시장이었는데 이번 주에도 시작은 일단 그렇습니다. 개인들이 상승장을 이끌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 지금 외국인 기관 이렇게 개인 좀 나누기가 애매한 이유가 지금 웹 상품이 계속해서 판매가 지속적으로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다 개인 투자자들 수급으로 잡히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개인이 들어온 건 대부분 웹 상품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팔고 개인이 샀다기보다는 외국인이 팔고 기관이 받았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연초 들어서 이제 계속해서 한 1조 5천억 이상을 사들이고 단기적으로 이제 많이 오르는 중공업과 자동차 쪽에서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미국의 경기 확장 정책 자체가 지속된다고 가정을 하면은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은 계속해서 가속화될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외국인 수급도 단기적으로 조금 차익 실현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계속해서 웹 상품으로 들어가 있는 자금들은 지수가 빠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요일이나 목요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옵션 만기일 전후로 해갖고 이제 변동성이 커지니까 웹 상품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장 막판에는 끌어올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이런 상황은 아무래도 시중에 풀린 자금들이 계속해서 주식 관련된 펀드나 웹 상품 그리고 이렇게 시장으로 유입이 된다고 가정을 해본다고 하면 지수는 지금보다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박성일 연구원님이 일단 긍정적인 전망이셨고 유창희 팀장님의 의견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이었죠. 중국이 지급 준비율을 인상시키겠다라는 얘기를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올랐습니다. 그 밑바닥에는 실적 시즌 도래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여실히 반영이 됐었는데요. JP모건체이스가 또 깜짝 실적을 내놨었죠. 코스피가 언제까지 오를지 일단 이 점에 대해서 같은 의견이신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만약에 같은 의견이시라면 어떤 점들을 좀 유의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투자 전략까지 좀 짜주세요. 일단은 저도 이제 크게 같은 의견이기 때문에 다른 점은 없고요. 예. 다만 이제 우리가 참고해야 될 부분은 지금 지난 12월 달부터죠. 이제 이번 달까지 포함해서 한 달 반 이상 강하게 올라왔던 부분은 주가에 대해서 부담감이 작용할 수 있어요. 또한 이제 원래 2,000을 처음에 뚫어 다시 이제 돌파를 했을 때 2,000에 대한 지지가 중요하다 얘기를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조정 없이 어떻게 보면 2,100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또 일부의 또 대반락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가격 조정일 뿐이지 어떤 추세를 전환시키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다만 이제 앞으로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은 최근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달 지금 1월 중순까지 강하게 올라왔던 부분이 계속 이어지기보다는 조금 숨고르기 장세가 이어지면서 올라갈 때는 점진적인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이제 아직은 추세적으로 이게 확실히 나오진 않았는데 최근에 이제 프로그램 매도가 한 4일 동안 오늘까지 포함해서 한 2조 가까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난주 후반서부터죠. 매수 차익 잔고에서 매도가 나온 게 아니라 매도 차익 잔고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는 것을 좀 감지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러한 과정을 봤을 때 과거에는 이렇게 매도 차익 잔고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올 때는 주가가 급등하게 보기보다는 점진적 상승을 보였던 걸 생각을 했을 때 이러한 게 아직 추세로 안 나오고 있지만 추세로 나온다면은 주가는 점진적 상승을 보이니까 조금 순환매 장세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목별로 대응하시면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최고점을 연일 경신하면서 증권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래 대금도 잇따라 증가가 되고 있고요. 박성일 연구원님, 예. 특히 증권주를 좀 보자라는 말씀 내내
때문에 해주고 계신데 예. 증권주 앞으로도 더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건지 좀 여쭤볼게요. 증권주 같은 경우는 역사상 잘 찾아봤을 때 지금 같은 현상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지수가 이렇게 2000이 넘어간 상태에서 증권주가 이렇게 계속 저평가된 상태로 있는 게 참 드문 현상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디커플링 현상이 좀 해소가 된다고 봤을 때는 증권주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고요. 지금까지는 삼성증권이 계속해서 시장을 주도를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삼성증권을 비롯한 다른 증권사들의 실적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해본다고 하면 다른 증권사들로 이런 매기가 좀 확산될 수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그 중에서도 최근에 지금 HMC투자증권이나 동부증권 그리고 현대증권 쪽으로 좀 매수세가 많이 기관 쪽에서 유입이 되고 있는데 그건 아무래도 이제 대형사들이 좀 많이 올려놓은 상황에서 중소형 증권주들에 대한 관심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이렇게 증권주 전반에 대한 수급이 확장이 된다고 하면은 증권 업황 전체가 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박선일 연구원님 증권주 중에서도 현대증권이나 우리투자증권 같은 종목이 많이 오를 가망성이 있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었는데요. 지금 기관 쪽에서는 중소형 증권사들에도 매기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네, 맞습니다. 유창희 팀장님의 말씀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증권주 같은 의견이신가요? 좀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네, 뭐 증권주는 뭐 항상 앞으로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면은 증권주는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예. 다만 이제 아직 증권주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와 좀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는 이유가 아직은 이제 거래되는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예전에 비해서 좀 다른 움직임을 띠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확인하고자 하는 모습을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그동안 보시면은 이제 대형 증권사에서 이제 특히 자산 운용이 강한 증권사가 많이 상승을 보였거든요. 예.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코스닥이 이제 올해 많이 기직을 키고 있잖아요. 근데 코스닥 종합주가 지수에 맞춰서 코스닥 지수 역시 올해 상당히 그 작년에보다 상당히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코스닥 시장이라는 것은 개인 투자자죠. 그럼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 이제 매매가 강한 이제 브로커리지 영업이 강한 이제 대우증권이나 키움증권 이쪽에 좀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고 대응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유창희 팀장님은 대우증권이나 키움증권 쪽 살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최고치를 경신한 코스피지수 이에 따른 대응 전략 함께 짜봤고요. 자, 이번 시간은 두 전문가가 종목 배틀을 벌이는 시간이죠. 두 분의 포트폴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박성일 연구원님 포트폴리오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박성일 연구원님 현재까지 세 가지 종목을 들고 계십니다. 현대건설이 26%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현대건설은 오늘도 추가로 오릅니다. 3% 가까이 오르면서 이제 수익은 30% 가까이 났습니다. 기아차 굉장히 오래 들고 계셨어요. 12월 6일에 매수를 했었고 매수한 가격은 51,300원이었습니다. 수익이 15% 가까이 났고요. 삼성물산은 1월 10일 지난주 매수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큰 흐름은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성일 연구원님 세 가지 종목 매도하신다는 말씀이신데요. 우리투자증권 10% 이상의 수익이 났습니다. 증권주가 오늘도 오르죠. 우리투자증권을 이쯤에서 차익 실현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시고요. SK네트워크스는 생각보다 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익으로 만족하시겠다. 잘라내십니다. NC소프트를 매도하십니다. NHN의 신규 게임인 테라의 NC소프트 아이온이 뒤처졌다라는 얘기가 오늘 들렸는데요. 일단 NC소프트 탄력 둔화로 매도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박성일 연구원님 세 가지 종목 들고 가시고 세 가지 종목 매도하시는데요. 종목별로 좀 AS를 받아보겠습니다. 예, 일단 매도하는 종목들부터 좀 얘기를 해드리면 우리투자증권 오늘 좀 매도를 하게 됐는데 우리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증권 업황에 대한 제 의견이 변한 건 아니고 우리투자증권보다는 현대증권을 갖고 있는 것이 조금 더 지수 상승에 도움이 되게 지수 상승기에는 포트폴리오 구성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에서 종목 교체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투자증권을 현재 가격에서 매도를 하고 현대증권을 현재 가격에서 매수를 하는 전략을 좀 취하도록 하겠고요. SK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제가 충분히 매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라고 예상이 됐는데 예상외로 은행에서 500만 주 이상 지금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수급 자체가 좋지 않은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사 관련 주식들을 제가 SK네트워크스, 삼성물산 두 개를 포트에 담고 있는데 두 개를 가져가는 것이 좀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SK네트워크스를 좀 줄이고 삼성물산을 가져가는 전략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매도를 하게 되는 종목이 지금 뭐죠? NC소프트죠? NC소프트, 예.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급 다른 것보다도 일단 차트를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NC소프트가 제가 이 가격대에서 매수를 했던 이유는 차트상에서 현재가 수급상 저점이라고 판단을 했고
겨울철 게임 관련 주들이 이슈를 받게 된다고 하면 NC소프트의 실적을 대비해 봤을 때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NC소프트가 지금 21만 원 정도에서 주가 탄력성을 좀 잃고 하락을 하는 상황이 나와버렸는데 NHN 테라 소식이 들리면서 수급 자체가 꼬인 것도 있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수급이 꼬인다고 보면 차트상에서 21선을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점을 찾는 과정을 형성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점을 찾을 때까지는 NC소프트는 좀 접근을 하지 말고 게임주 자체에 대한 호조가 변한 것이라고 생각은 되지 않기 때문에 종목 교체 차원에서 이것도 NHN으로 좀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매도하실 종목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들고 계신 종목에 대한 설명은 없으신 건가요? 들고 있는 종목들 예. 계셨다고 하죠. 제가 또 들고 있는 종목들 좀 살펴보면 뭐 현대건설이나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현대건설은 대립산업이나 GS건설을 생각해 봤을 때는 뭐 이슈가 끝난 상태에서는 충분히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인 10만 원 충분히 돌파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강력하게 지금 상황에서 홀딩을 해야 되는 업종이고 주식이라고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아차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이 연초에 지금 많이 매수를 한 이후에 잠시 쉬어가는 구간인데 이것도 잠깐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기아차는 단기 박스권을 형성하고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박스권들을 하나하나 보여주고 상승하는 경향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지금 또다시 박스권을 형성할 만한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58,000원에서 6만원 사이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언제 뚫을지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올해 자체의 자동차 업황이 나쁘지 않고 4분기 실적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4분기 실적 발표 시즌 한 번 더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이 돼서 계속해서 홀딩을 하는 전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상사 관련주에 제가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 IFRS가 도입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주가 상승의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LG상사나 대우인터내셔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삼성물산이나 SK네트워크가 조금 뒤처지고 있기는 하지만 디커플링 현상은 단기에 좀 해소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돼서 삼성물산도 계속해서 홀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성일 연구원님 종목 AS 받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유창희 팀장님 포트폴리오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종목 배틀 대결을 펼쳤던 유창희 팀장님의 포트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예, 유창희 팀장님 세 가지 종목 들고 계신데요. 한 주 만에 세 종목이 모두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을 들고 계시고요. 수익은 13%에 육박했습니다. LG상사가 오늘 4% 추가로 오릅니다. 현재 나가고 있는 저수익률은 지난주 종가 수준이고요. 오늘 4% 가까이 오르면서 LG상사는 5% 정도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LG전자가 스마트폰 경쟁력이 빠르게 회복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오늘 주가의 긍정적인 흐름으로 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1.7% 정도 오늘장에서 오르는데요. 역시 LG전자도 플러스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는 탄력 둔화로 매도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같은 날 매수가 됐었고요. 네, 생각보다 주가 흐름이 좋지를 못했네요. 이 가격대에서 매도를 하신다는 말씀하셨으니까요. 함께 거래하신 분들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손절가가 나왔습니다. 목요일 41,000원 이탈이 됐습니다. 유창희 팀장님, 네. 한 주 만에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났는데요. 어떤 종목 다시 볼까요? 예, 그 전에 이제 오늘 샘플러스 전문가 서비스, 라이브 서비스 시작한 거 알고 있는데요. 예. 늦었지만 조금 먼저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LG 상사 먼저 보겠습니다. LG 상사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부분 상사주는 이제 인플레가 발생할 때는 관심 있게 봐야 되고요. 또한 이제 자원 개발 관련해서는 LG 상사가 다른 기업에 비해서 탑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이 향후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따라서 좀 끌고 가자는 전략을 잡아드렸습니다. 해서 지난주 월요일이죠. 월요일에 이제 매수가 됐고요. 그래서 조금 기간 조정이 있을 수 있어도 이제 직전 고점을 뚫을 수 있다. 그럼 직전 고점을 뚫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요. 현재 보시면 차트를 좀 보신다면요. 고점을 오늘 양봉으로 뚫고 있죠. 물론 이제 좀 더 확인할 필요는 있겠지만 일단 직전 고점대를 양봉으로 뚫고 있다는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인 주가의 흐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해서 좀 더 길게 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삼성증권이거든요.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종합주가지수가 2,000을 지지를 하고 지속적으로 올라간다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가 증권주 하나 편입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특히 이제 조금 더 대형주 위주로 특히 대형주 위주로 주가를 상승을 이끌 가능성이 높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자산 운용이 강한 대형주 증권 업종 중에서 삼성증권을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지난주에 이제 2,100을 뚫으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면서요. 삼성증권이 이제 탑으로 올라왔는데요. 다만 이제 아쉬웠던 부분이 삼성증권을 제가 최종 목표가 10만 원을 잡아드렸는데요. 오늘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99,600원이죠. 네, 거기서 조금 맞고
단기적 눌림목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조금 더 끌고 가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직은 이제 시작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여기서 뭐 크게 주가가 하락하리라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직접 목표가인 95,000원 정도 놓고서는 이제 좀 더 끌고 갈까 하고요. 이제 손절됐던 이제 서울 반도체죠. 잠깐 언급을 하자면은 여전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업황은 아직 좋진 않지만 향후 수익성의 개선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종목 매수 포인트를 좀 잘못 알고 와가지고 좀 고점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조금 타이밍이 안 좋았다 생각하는데요. 예. 향후에서 한 1, 2주 있다가 또 매수 신규 편입할 예정이니까요. 뭐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더 홀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두 분의 포트 종목 중에 저희가 좀 전에 투자 전략 토크 시간에 증권주 얘기를 했었는데요. 유창희 팀장님은 증권주로 10% 이상 수익을 거두고 있고, 또 박성일 연구원님은 우리투자증권으로 10% 수익을 내고 차익 실현을 하셨죠. 자, 두 분의 포트폴리오를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 신규로 편입하실 종목이 2종목씩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한 종목 한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박성일 연구원님. 우리투자증권 매도하시고 현대증권 갈아타시겠다. 좀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는 건지, 왜 우리투자증권을 팔고 현대증권으로 다시 갈아타기를 하시는지 이유를 좀 여쭤볼게요. 예, 현대증권 같은 경우는 중권주가 상승하는 시기에도 일단은 현대와 현대건설, 현대자동차의 이슈 덕분에 많이 오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증권 자체가 이제 펀더멘탈상 뭐 제대로 된 평가를 받는다고 하면은 차트상에서 봤을 때 일단 박스권 상단 부분까지는 충분히 와 있어야 된다고 보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뭐 동부증권을 비롯한 다른 증권주들 대부분 미래에셋증권을 제외하면 박스권 상단 부분에 와 있는데요. 지금 현대증권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하고 지금 16,000원 박스권 중단 부분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알고 있는 기관들도 지금 일주일 연속해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관 수급도 양호한 상태이고 펀더멘탈상 저평가된 상태, 그리고 현대건설 최근에 많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현대건설 이슈가 많이 해소가 되면서 이제 이런 일들이 주가에 악재로 반영이 된다고 하자면 현대증권 같은 경우가 우리투자증권보다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매수가,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도 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매수 가격대는 지금 15,900원인데요. 15,900원 정도에서 매수하시는 게 충분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대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예, 16,000원 전후로 한 500원, 플러스 마이너스 500원 정도면 충분히 매수해 볼 만한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침에 비해서 지금 주가가 좀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도록 하겠고요.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18,5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뭐 상승 여력이 있지 않나 싶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크게 손절 라인을 정하기에는 지금 장이 너무 좋지만 일단은 14,000원 정도가 이탈을 된다고 하면은 손절을 좀 한 편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현대증권이 거의 뭐 2달 가까이 주가가 계속해서 올랐는데요. 이 가격대에서 손절가를 말하기도 쉽지 않다. 그만큼 상승 탄력이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이셨고요. 현대증권 지금 가격대 매수 가능하겠다 하셨습니다. 한 가지 종목은 잠시 뒤에 들어보고요. 이번에 유창희 팀장님 새로운 종목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사볼까요? 일단 뭐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여행 관련 업종 중에서 이제 대한항공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예. 일단 대한항공 실적을 보자면 지난 4분기가 조금 그렇게 예상보다 좋지 않았죠. 왜 그러냐면 4분기가 좀 전통적으로 비수기고요. 그리고 이제 유가 상승에 따라서 유류 할증에 대한 부담감이 생각보다 적용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부담감이 작용을 했고요. 또한 이제 연평도 사건으로 인해서 여행 관련 업종이 조금 타격을 받았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충분히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제 올 상반기부터 이제 기업을 바라봤을 때요. 현재 1, 2월 달 여행객 점유율이 지금 승객 탑승률이 한 80% 정도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정도 수준이면은 성수기 정도 수준하고 거의 맞먹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단기적인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올해 뭐 다들 알다시피 경기 회복에 따라서 해외 여행객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또한 작년에 비해서 징검다리 연휴가 많죠. 이로 인해서 해외 여행객 수요가 계속 증가된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올해 수익 역시 작년보다 이어서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제 화물 수송 여객 그 부분이요. 반등세를 보였거든요. 근데 이게 단기적인 반등이 아니라 전 세계 경기 회복에 따라서 추세로 이어진다면은 이 부분 역시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제 지난주 이제 금리 인상을 보였죠. 이러한 부분도 생각보다 빠르게 금리 인상이 좀 더 강하게 이루어진다면은 여기에 대한 원화 강세에 따른 수혜도 가장 기대가 되는 종목 중에 하나죠. 다만 이제 지난주였죠. 지난주 후반에 이제 뭐 물가 압력에 대해서 정부가 좀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겼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한항공이 이제 다른 업종하고 같이 좀 타격을 받았는데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뭐 이로 인해서 대한항공이 뭐
억제라면은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유료 할증료에 대한 인상이 좀 더딜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비행기 티켓값 인하에 대한 이제 부담감인데요. 솔직히 뭐 비행기 티켓값 인하라는 부분은 크게 우리가 염려해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제 유료 할증료의 부담감이 이제 생각보다 저조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은 이제 정부가 통제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큰 부담감인데, 이 부분 역시 지금까지 계속 진행이 되어 왔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은 정유업체도 가장 먼저 타겟이 정유업체거든요. 그러면 오늘 정유주가 좀 빠지죠? 네. 예. 그러면 그쪽에 관련해서 좀 상세가 될 수도 있고요. 또한 이제 원화 강세 효과로 인해서 이런 부분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인해서 주가가 잘 가다가 좀 무너지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추세를 훼손할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매수 타이밍이 아닐까 싶어서 오늘 매수를 해보고자 싶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유창희 팀장님, 네. 매수가를 들어보기 전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차이점은 어디에 두고 계신지, 왜 대한항공을 택하신 건가요? 네, 일단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차이점이 뭐냐면 이제 아시아나항공 역시 좋고 하는데 지금 주가 지수를 봤을 때 2,100을 뚫고 이제 가고 있잖아요. 그럼 아시아나항공은 이제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계속 가고 있고요. 대한항공은 아직은 바닥 다지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신고가를 가는 종목을 선택하느냐, 바닥을 다지고 있는 종목을 선택하느냐 했을 때, 물론 신고가도 좋지만은 바닥을 다지고 이 종목이 더 많이 간다면은 오히려 아시아나항공보다 추가적인 수익이 더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대한항공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수익률 측면에서 대한항공을 보시는 거고,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대가 71,800원 선입니다. 이번 주에는 매수가 적절하게 짜주세요. 네, 그래서 아침엔 71,500원 정도에서 71,000원 사이에 이제 좀 눌림목이 나올 거라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가격에 맞춰서 매수하시면, 지금 가격 근처에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시고 이제 손절가로는 최근 박스가 하단이죠. 69,500원을 놓고 일단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자리가 무너진다면 어쨌든 차트적으로 봤을 때 바닥이 무너지는 위치잖아요. 그러면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신고가를 내고 있는 아시아나항공보다 더 많이 오를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대한항공을 말씀하신 거고요. 자, 이번에 박성일 연구원님께서 신규 종목으로 들고 나오신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현대증권에 이어서 좀 전에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NHN을 본다라는 말씀이셨는데, 테라 성공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죠. 박성일 연구원님 게임 좋아하신다고요? 예, 제가 게임을 굉장히 좋아해서 테라를 조금 해봤는데, 테라 같은 경우는 뭐 아이온에 비해서도 손색이 없는 아주 좋은 게임인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굳이 게임이 아니더라도 NHN이 어떤 수익성을 좀 올리려고 한다면 검색 광고 시장 자체는 이미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수익률이나 영업이익 자체가 그다지 크게 발전될 가능성이 없고요. 그럼 아무래도 인터넷 게임 쪽에서 좀 점유율을 좀 뺏어오는 전략을 취해야 될 텐데, 이번에 테라가 그런 면에서는 아주 큰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현재 가격대에서 매수 21만 원 부근에서 매수하시는 게 충분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차트를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NHN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검색 광고 시장이 확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 박스권 자체를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테라 얘기가 나오면서 한번 상승을 했다가 되돌림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장기간 묶여 있다 보니까 차익 매물들이 좀 나온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실제로 테라가 주간 접속률 순위에서 지금 NC소프트의 아이온을 능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고 보면은 NC소프트는 중장기적으로 예전에 고점을 형성했었던 30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볼 수 있는 모멘텀이 좀 되지 않을까 싶지만, 그런 건 좀 부담이 된다고 보고 단기적으로는 24만 원 부근까지 목표를 두고 한번 매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일단은 60일선이나 21선 자체에서 손절을 하셔야 될 텐데, 박스권 하단 부분이 21선 부근에서 매도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19만 원 정도, 20만 원에서 19만 원 사이에서 형성되는 가격대에서 매도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박성일 연구원님, NHN이 최근 이틀 동안 주가가 오르기는 하지만 그간 주가가 꽤 많이 내렸던 거 외국인의 매도 때문이었는데요. 게임 흥행 기대감은 점쳐지지만 그 외 부분에서 크게 이익을 낼 가망성이 없다라는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박성일 연구원님의 의견은 좀 다르신 거네요? 저도 약간 비슷한 의견입니다. 일단은 검색 광고 시장 자체는 더 이상 확대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로 진출을 하고는 있지만, 일단 일본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게임 쪽에서 좀 승부를 봐줘야 되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게임 쪽에서 승부를 보는 걸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NH를 가져가는 데는 좀 부담이 되는 펀드 같은 경우는 매도를 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내부 정보에 좀 빠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열흘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데, 기관의 매수세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NH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그리고 직접 테라를 해보신 박성일 연구원님께서는 증인이시니까요. 예, 제가 테라를 좀 좋아하는 팬으로. 테라를 통한 게임 수익 증가 기대감까지 더해질 수 있겠다라는 말씀으로 NHN을 봐주셨고요. 자, 이번에 유창희 팀장님 한 종목 더 있으시다고요?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선택하셨습니까? 예, 두산 인프라코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두산 인프라코를 보신다면 이제 세계 경제 회복에 따라서 건설 중장비 업체
판매가 증대되고 있고요. 또 이제 신흥시장의 경기 회복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건설기기의 성장이 향후 수익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중국 시장의 긴축 기조가 계속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올해 13에서 15% 정도 경제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수혜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이로 인해서 중국 내 이제 자회사죠. 중국 내 기업 자회사가 이제 실적에 크게 증대가 된다면은 이러한 인한 지분법 또한 우리가 두산인프라코어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제 이러한 부분뿐이 아니라 미국 경기 본격적인 회복을 보였을 때 주택 경기 회복에 따른 회복의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중남미라든지 동남아시아 등 신흥시장에 대한 건설 경기 증대 기대감은 향후에도 이제 두산인프라코어의 이제 실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나왔고요. 또 이제 최근 수급을 보자면 외국인하고 외국 기관이 신고가를 만들어주면서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좀 더 이어진다면은 주가의 상승을 이끌 수 있다, 추가적으로 상승을 이끌 수 있다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왜 대한항공하고 아시아항공 차이점을 말씀하셨잖아요. 예. 제가 요건 이제 신고가를 뚫고 있는 종목을 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아까 이제 대한항공하고 아시아항공을 비교했을 때는 대체제 항공사가 있기 때문에 아시아나보다는 대한항공이 좀 더 갈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든 거고요.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대체 기업이 별로 없죠. 그래서 저는 두산인프라코어가 신고가를 뚫어주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이제 계속 추세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신고가를 이제 뚫기 시작한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그런 부분을 차트적으로 투자자분들도 생각을 하면서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일단 매수를 하신다면은 35,500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35,500원에서 30,000원 사이에서 매수하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아마 제가 보기엔 줄 것 같습니다. 안 주더라도 36,700원 정도, 그러니까 5일선 부근이죠. 5일선 부근에서 매수하시면 크게 문제 없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손절가는 직전 박스권 상단이 이제 29,500원 정도거든요. 이 자리가 또한 지난주 화요일이죠. 화요일에 장대 양봉을 이제 뚫으면서 이 자리를 돌파를 했는데요. 이 자리가 지지가 무너지지 않고 지지가 된다면은 추세적으로 계속 타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이러한 부분 참고를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두산인프라코어는 오늘 장중 신고가가 나온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박성일 연구원님 그리고 유창희 팀장님 신규 종목까지 들어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박성일 연구원님은 현대증권과 NHN을 신규 종목으로 가지고 오신 거고요. 유창희 팀장님은 대한항공에 더해서 두산인프라코어를 새롭게 편입하십니다. 전문가와 함께 매매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제시하신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를 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죠. 스타 Q&A 시간을 함께 합니다. 예, 스타 Q&A를 시작합니다.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료 문자를 보내실 수 있고요. 또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 위해서 책 선물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먼저 볼 종목은 하나마이크론입니다. 구하나6님께서 12,000원에 70% 가지고 계시다고요. 매수했는데 상담 받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박성일 연구원님께 먼저 여쭤보죠. 예.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업체인데요. 최근에 하이닉스가 많이 상승을 하면서 주가에 좀 탄력이 많이 주어졌던 것 같은데 하이닉스와 하나마이크론은 좀 개별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뭐 하이닉스가 D램 가격 하락에 따라서 실적이 좀 우려가 되고 있지만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후공정 패키징 자체의 물량 자체는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 환경이나 영업이익은 계속해서 개선이 된다고 보셔야 될 텐데요. 최근에 하이닉스의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면서 하나마이크론의 주가 하락을 좀 부추기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고점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차트상에서 봤을 때는 21선 가까이 와서 21선이 깨진다고 하면 한 번쯤 매도를 생각하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하이닉스가 지금 반등을 하냐 마느냐의 딱 시점에 와 있는 상황인데 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이 앞으로 중요한 방향이 될 텐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21선에서 조금 더 매수를 하시면은 추가적으로 반등하는 기회 수익을 좀 내실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대차거래 잔고 1위인 업종인데요. 그만큼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많이 때렸습니다. 외국인 공매도를 때린 가격대를 좀 생각을 해보면 26,000원, 7,000원에서 공매도를 많이 때리고 지금 27,000원 이상 올라오니까 공매도 했던 주식들을 대부분 지금 사서 갚아넣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하이닉스의 업황과 상관이 없이 수급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양호하기 때문에 일단은 1,000만 주 이상의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이 돼서 29,000원까지 보면 하나마이크론 자체도 주가의 상승 탄력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 매수하신 가격대를 고려해 봤을 때는 뭐 크게 부담 없이 조금 하이닉스의 상승을 기다려 보시면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하이닉스와 흐름을 같이 하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하셨고요. 오늘 하이닉스는 조금
하락하고 있는데요. 하나마이크론 매수하신 가격대가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조금 더 길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OCI 보겠습니다. 2079님께서 OCI를 36만 9천 원에 20% 정도 가지고 계시다고요. 오늘 19일이 실적 발표라고 하는데 매도는 언제쯤 해보면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유창희 팀장님. 네. OCI 역시 신고가를 내고 있는 종목인데요. 네. 실적 시즌을 맞아서 호실적이 나오더라도 주가에 반영이 돼 있다면 주가가 당분간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OCI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습니까? 예, OCI는 뭐 예. 좀 더 끌고 가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 일단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제 관심이 보다 더 강해지게 발생되고 있고요. 또한 정부도 이쪽에 관련해서 투자를 도와주겠다라는 발표를 많이 하고 있죠. 해서 주가 역시 긍정적인 모습을 띠고 있고요. 또한 이제 독일 같은 경우가 이제 보조금에 대해서 추가적인 삭감을 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여기에 대한 혜택을 또 OCI가 바로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끌고 가셔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또는 실적이 계속 호실적인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그동안에도 호실적인 발표가 됨에도 불구하고 조금 하반기로 가서 좀 안 좋을 거라는 부담감이 있어서 주가가 좀 옆으로 기는 모습을 띄었었는데요. 뭐 이러한 부분이 계속 불식이 계속 좋은 실적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또한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보면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다소 매도세를 좀 보이고 있지만 기관 쪽에서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는 부분 역시 주가는 긍정적으로 이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더 홀딩하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지금 부담이 되는 위치가 이제 단기 박스권 상단이죠. 37만 9천 원, 33만 5천 원 정도, 37만 5천 원 정도 되면 좀 부담감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옆으로 기간 조정이 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간 조정이 발생하더라도 예전과 같이 이런 식으로 급락세가 나오진 않을 가능성이 크니까 좀 더 홀딩 하시면서 상반기를 좀 끌고 가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 생각 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자동차주는 한 템포 쉬어가는 분위기죠. 현대기아차가 1%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차 문의가 들어와 있는데요. 박성일 연구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기아차를 포트에 들고 계시죠? 자, 현대차를 매수하신 분의 가격은 9만 원대입니다. 9만 2,100원에 10% 가지고 계시고 매도 시점은 언제가 좋겠습니까? 8388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2배 이상 수익을 보고 계신 거죠? 어떻게 볼까요? 뭐 부담 없이 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20만 원을 돌파한 이후에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외국인이 연초에 많이 샀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현대자동차는 끝까지 한번 들고 가보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2011년에도 자동차 판매는 계속 호조를 보일 걸로 보이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자동차인 그 그랜저 HG가 이번에 출시가 되면서 K5나 K7에 뺏겼던 시장을 좀 찾아온다고 보면 국내에선 당연히 좋을 거라고 보이고요. 해외에는 유럽 쪽에 지금 신차를 계속해서 출시를 하고 있는데, 유럽 쪽 지금 재정 위기 리스크가 계속 부각이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소비 관련해서는 계속 진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판매가 호조를 보인다고 하면 주가는 지금보다 더 갈 수가 있습니다. 좀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가가 일단은 5일선이나 20일선을 깨지 않고 올라갈 때는 계속해서 홀딩을 하시고, 헤드앤숄더형 수급상 봤을 때는 차트에서 헤드앤숄더형이 나왔을 때 마지막 어깨가 깨지는 순간 파시는 것이 맞습니다. 급하게 매도를 해서 수익을 줄이실 필요는 없고요. 중장기적으로 본인이 예측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예측은 주가가 다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가는 방향대로 믿고 계시고, 실적이 좋기 때문에 홀딩하시는 전략 강력하게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 홀딩 전략 현대차 내주셨고요. 자, 이번에 현대 홈쇼핑 보겠습니다. 서울에서 보내주신다고요. 4117님께서 문자 주셨고요. 현대 홈쇼핑을 10만 3천 원에 30% 가지고 계십니다. 손절가 그리고 목표가가 함께 알고 싶습니다 하셨는데요. 유창희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예, 현대 홈쇼핑은 이제 국내 이제 홈쇼핑 관련 업체인데요. 일단은 지금 이제 홈쇼핑 업체가 보면 좀 이제 양극화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GS 홈쇼핑 강하게 상승해 보이고 있는 반면에 현대 CJ 홈쇼핑은 좀 옆으로 그것보다는 좀 탄력성이 둔화가 되고 있고요. 또 현대 홈쇼핑은 오히려 하락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현재 이제 신규 상장이 되고 나서 이제 아직은 기간이 많이 경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물량 조절을 좀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부담이 되는 게 뭐냐면 최근 종편 선진과 관련해서 중소형 홈쇼핑 업체를 하나 더 추가적으로 승인을 하겠다는 게 또 주가에는 부담이 됐었던 것 부분이죠. 또 이런 부분이 조금 단기적으로 악재가 좀 작용하지 않나 싶은데요. 일단은 현재 봤을 때 이제 내수 관련돼서는 우리가 좋게 앞으로도 올해 경기 회복에 따라서 소비가 증대된다면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가장 큰 홈쇼핑 업체 중에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냐면은 이제 보험 상품 관련해서 정부가 조금 규제를
조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제 그런 부분 규제를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향후에는 조금 더 개선될 여지가 높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주가 역시 긍정적인 모습을 띌 수 있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만 3천 원 정도 매수하셨으면 소폭 손실인데요. 일단은 뭐 지금 위치에서 뭐 손절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홀딩을 하시면서 끌고 가신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는 위치가 97,000원 부근이거든요. 그러니까 97,000원만 무너지지 않는다면은 계속 홀딩을 하시면서 반등 시에 쭉 끌고 가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보면은 내수주 관련된 업체들이 생각보다는 상승 탄력도 좀 둔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강하지 않다는 걸 생각했을 때 이러한 부분은 이제 상반기에는 의외로 약한 모습을 띌 수 있어요. 상반기 이후에 주가 상승이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면서 조금 기간 조정이 좀 발생할 수 있겠다는 걸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감사 문자가 속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책 선물 고맙다고 말씀해 주신 분들 많으시고요. 또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 모두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라고 문자 주셨는데요. 5211님께 또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현대차 상담도 고맙다고 답장이 와 있네요. 자,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이녹스인데요. 15,800원에 17% 가지고 계시다고 이 공장 완공 시점이 알고 싶고 또 향후의 기업 내용은 어떻게 될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문의를 하셨습니다. 7232님의 종목 이노스 봐드리죠. 예, 이녹스 같은 경우는 이 공장 완공 시점을 알고 싶으시면 좀 일찍 연락을 주셔야 제가 기업에 좀 찾아가 보든가 할 텐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제가 이 공장 완공 시점은 통화가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어서 말씀을 좀 못 드리겠고요. 이녹스 같은 경우는 뭐 태블릿 PC 관련해갖고 FPCB 업체들의 주가 흐름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장은 아무래도 인터플렉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이녹스 같은 경우는 뭐 인터플렉스와 마찬가지로 FPCB를 만들면서 뭐 LED TV나 휴대폰, 그 다음에 스마트폰 같은 것들의 FPCB 판매가 계속해서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15,900원 정도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면 조금 전에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때 지금 최고점 상황에서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태블릿 PC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당연히 출하량은 증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넷북 자체의 시장을 좀 뺏어올 것이라는 우려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 태블릿 PC 자체에 FPCB 연성 회로 기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실적 자체는 의심할 여지가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시장 자체가 그동안 많이 움직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주가는 많이 못 간 상황입니다. 인터플렉스 혼자만 많이 간 상황인데 이런 디커플링 현상은 해소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지금 이 공장 완공 시점이 궁금하실 텐데 이 공장이 실제로 완공이 된다고 하더라도 매출에 잡히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일단은 기관의 수급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 자체에 주목을 하시는 것이 투자 전략에서 맞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15,900원을 15,900원, 16,000원 돌파를 한다고 보면 중장기적으로 주가는 더 갈 수 있겠지만 일단은 그때 몰린 수급들 자체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15,900원인 매수 가격대가 오시면 일단은 매도를 하신 이후에 16,000원 안착을 하신 이후에 재매수하는 전략 제가 추천을 좀 드리겠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박스권을 형성한 상황이기 때문에 11,000원 이탈 시에는 매도를 하시고 다시 한번 바닥을 잡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수급을 좀 살펴보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참고를 잘 해보시고요. 현재 건설업종이 오늘 장에서 가장 강한 업종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건설주 중에서 대우건설 문의가 들어와 있는데요. 대우건설을 14,400원에 35% 가지고 계시다고요. 0384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이제 주택건설 시장도 회복의 조짐이 보인다라는 얘기들이 들립니다. 대우건설에는 여러 가지 호재가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유창희 팀장님의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예, 뭐 지금 뭐 건설주 업체가 다 좋게 보이고 있죠. 특히 뭐 주택건설 시장이 바닥을 찍었다라는 것은 거의 뭐 대세고요. 다만 이제 바닥을 찍고 상승 반전을 하느냐, 옆으로 좀 횡보를 하느냐는 조금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좀 다르지만 일단은 바닥을 찍었다는 자체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미분양이 감소되고 있고 이로 인한 미분양 리스크가 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본다면은 국내 건설 경기가 별로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건설 수주로 인해서 그런 모멘텀을 주가가 상승이 많이 보였거든요. 대형 건설사들이. 근데 올해는 해외 건설 수주도 긍정적인 모습을 띠고 국내 건설마저도 좋게 보인다면은 주가는 작년보다 더 좋은 탄력성 있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일단 대우건설 역시 좋게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국내 건설 경기가 좋다는 얘기는 아파트죠. 아파트 관련해서 이제 대우건설이 탑은 아닙니다. 한 3, 4위 정도 하지만 이러한 부분도 그렇다고 해서 뭐 3, 4위 이게 뭐 업체 차이가 엄청나게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수혜가 될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해서 이제 쭉 계속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14,400원이시면 최근에 사셨는지 아니면은 이제 작년에 사셨는지는 좀 헷갈리지만 일단은 지금 위치에서는 홀딩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난 일주일 동안이죠. 지난 일주일 동안 이제 단기적으로 가격 조정을 보였던 부분이죠. 이 부분 14,000원이 충분히 지지가 될 거라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 자리가 지지가 된다면은 주가는 레벨업 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비핵심 자산 매각을 함으로 인해서 그 재무구조 역시 좀 안정적인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 관심 있게 보시면서요. 일단 반등했을 때 이제 추가적으로 15,500원 근처까지는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상승을 1차 열어놓으시면서 그 이후에 또 추가적인 질문을 통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향후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증시전략센터로 언제든지 다시 한번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건설바들이었고요. 자, 이번에 아비코전자 보겠습니다. 아비코전자를 11월 3일에 매수를 하셨다고요. 5,770원에 30%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목표가 알고 싶습니다. 293 하나님께서 문의를 하셨고요. 박성일 연구원님. 예. 수익을 보고 계세요? 아비코전자 말씀이시죠? 예. 아비코전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반도체 업황이 지금 4분기가 바닥이고 이제부터 회복이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들의 수혜를 받아서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아비코전자 같은 경우는 단기 급등을 한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조정을 받는 모습이 차트에서 보여지고 있는데요. 차트상에서 보시면 지금 거래량이 줄면서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최초 상한가를 했던 때 샀던 분들이 지금 팔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봐도 단기적으로 봐도 일단 상승할 만한 여력이 충분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횡보했던 박스권을 뚫었기 때문에 일단 수급 자체가 받쳐주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 부근에서는 충분히 계속해서 매수를 하셔도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목표 주가를 좀 정해드린다고 하면 일단 주봉이나 월봉상에서 봤을 때도 지금이 신고가이기 때문에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쉽게 매도를 하지 마시고 박스권 하단 부근이 와서 박스권 하단이 깨질 때까지 6,264원이 깨질 때까지는 계속해서 홀딩하는 전략을 좀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조선주 중에서 삼성중공업을 보겠습니다. 오늘 조선주, 해운주가 일제히 강한데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작년 5월쯤 한 20%가 조금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외국인 지분율이 31% 정도로 증가했다고 하죠. 조선과 해양을 바라보는 외국인들의 시각 역시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겠는데요. 삼성중공업, 예. 오늘장 신고가가 또 나왔습니다. 현재는 44,4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중공업과 STX 조선해양 중에 어느 것을 매수하면 좋을지요? 5407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자, 어떤 종목을 매수해보면 좋겠습니까? 매수가도 함께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조금 이제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중공업을 선택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일단은 둘 다 좋아요. 좋고 이제 조선주 역시 작년에는 뭡니까? 실적에 대한 부담 계속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좀 확신이 좀 많이 떨어졌었던 부분이 계속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 이제 확신을 줬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에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이거 관련된 드릴십이라든지 해외 플랜트 그리고 해양가스 이제 관련해서 수주도 이제 증대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선주는 앞으로도 계속 탑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인데요. 저 개인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STX 조선해양도 좋습니다. 좋다면은 차트적으로 본다면요. 최근에 STX 조선해양이 급등세를 보였죠. 이러한 부분이 가격적인 부담감이 좀 놓일 수 있습니다. 물론 신고가를 뚫고 갔지만은 단기적인 가격적인 조절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좀 가격 조정을 좀 단기적인 조정을 마무리가 되고 이격 조절이 마무리가 됐을 때 매수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삼성중공업을 보신다면은 단기 급등을 시연하고 나서 기간 조정을 좀 보였죠. 2주 정도. 그리고 나서 이제 고점을 다시 돌파를 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차트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삼성중공업이 좀 더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똑같이 좋기 때문에 그냥 차트만 보고 기업을 판단한다면 제가 지금 매수한다면 삼성중공업을 선택하겠습니다. 예, 유창희 팀장님 의견 잘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번에 조금 안타까운 문의가 들어와 있어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글로웍스에 대한 문의인데요. 866원에 1년 정도 들고 계시다고 2752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원래는 1,900원에 사셨다고 하는데 물타기를 하셨다고 남겨주셨고요. 20% 정도 비중을 가지고 계십니다. 관리 종목인데 어떻게 해보면 좋을지 문의를 하셨는데요. 박성일 연구원님. 예, 이분은 좀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겠습니까? 예, 글로웍스 얘기를 좀 드리면
매도하시는 게 맞습니다. 매도하라. 예, 지금 3월달 회계감사 기간이 들어올 텐데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자기 자본 잠식률이 50%가 넘고 매출액도 30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상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장 폐지가 된다고 하시면 현재 투자하신 금액에서 뭐 전부를 다 날리시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조금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글로웍스는 일단 펀더멘털이 없습니다. 자본 잠식률이 50% 이상인데 심택이나 이런 것들처럼 살아날 만한 업황이 호조가 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금이나 교육 관련 일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실적에 반영되거나 자본 잠식률, 부채 자체를 회복할 수 있는 기미가 없습니다. 일단 뭐 그 대출이나 이런 것들 받은 거 상환하기에도 급급한 상황일 텐데 3월달 전에는 일단은 정리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고 좀 안타깝지만 빨리 정리하시는 것이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안타깝지만 매매를 정리하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잘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부 종목 상담 시간을 여기서 마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엑스원의 유창희 팀장님 그리고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2부에서도 역시 스탁 Q&A 시간,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시간은 이어집니다. 무료 문자 번호인 013-3366-0110번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보내주셔야 실시간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뒤 12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